문체부 산하에 21개 기관장을 선정을 했는데 이게 장관이 말하자면 유인천이가 지 맘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고유 권한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고 왜 이 사람을 선정을 했는가 또는 이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어떤 사전의 협의나 회의를 가졌는가라고 하는 기록 자체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하네요. 이게 가능한 거예요? 이 나라에서? 나라에 세금을 주는 이 문체부 산하의 기관장 임명과 이 사람들을 운영하는데 관련된 기사 보도록 할게요. 네,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문체부 산하 유관기관 45곳 중 절반에 가까운 21곳이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이나 추천 등의 절차가 없이 장관이 바로 기관장을 임명한다고 합니다. 관련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하는데요. 이 문체부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21곳 기관장 임명은 장관 고유의 권한이다. 공식적인 추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얘기했고요. 한 전직 장관 역시 정부 부처 산하 기관장 등은 장관이 아는 사람을 임명할 수도 있고 대통령실이나 정치권 추천으로도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. 하지만 문서로 남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 이거 완전히 뜯어 고쳐야 돼요. 물론 대통령이 장관 임명하는 청문회라든지 법적 절차들이 있습니다만 청문회에서 아무리 반대하면 뭐합니까? 반대 청문 보고서를 내도 임명권은 내 고유 권한이라고 강제로 앉혀버리는데 예? 문제는 앉히고 난 다음에 이놈 새끼들은 사실상의 감시나 통제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권자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준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임명권자도 욕을 처먹더라도 일단 장관만 내 사람에 앉히면 그 밑에 딸려있는 예산과 기관장에 대한 뭔가 인사와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모든 이권이 내 거야. 이건 사실상 나라의 사유 아닙니까? 이렇게 해버리면. 응? 임기 5년짜리가 나 5년 해먹고 말 거지만 나는 나중에 처벌받을 없으니까 그냥 내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직권, 이걸 명확하게 비리라고 말할 수도 없고 비리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. 그냥 법적으로 조처가 안 되게끔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.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소한 나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장에 대한 임명, 추천,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, 거기에 대한 평가를 법적으로 엄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법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. 이거는 감사원 같은데 맡겨서는 안 돼요. 감사원에 맡기면 에이 고양이한테 생선을 그렇지. 던져주려고. 결국은 이런 기관을 만들게 되면 이 회사 안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는 뭐 노조가 됐든 아니면 산하의 특별 감사위원회 이런 거와 외부 감사를 합쳐가지고 공정하게 이러한 감사를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전 공무원들과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이걸 뭐 인권의 제한이라고 보면 안 돼요. 부당한 직권남용이 일어나지 않는 감시 체계 내지는 내부 고발 체계를 확실히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저 진짜 이런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. 그 윤건희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불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우리가 이렇게 리스트별로 착착착착착 정리를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되면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진짜 국민들과의 대화, 그러니까 국민이란 말 빼고 시민들과의 대화 해가지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너무 걱정이 많은데 지금 기존 법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있는 조직으로는 절대 말도 잘 안 들을 것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처벌이나 뭐 이렇게 진상 규명도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함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생각들을 저희가 좀 듣고 싶다라고 좀 그런 시간을 좀 다이렉트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간절해져요. 앞으로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의 여건이 많아질 거고요. 또 그 모든 것들을 이재명 대표가 혼자 민주당이 책임지기보다는 민주당 안에 있는 진짜 젊고 유능한 의원들 TF단을 맡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주실 걸로 봐져요. 그거 당연히 절차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
사실은 민주당이라는 큰 덩어리가 저기 해가지고 민주당한테 요구를 하고 민주당이 대답을 해주고 이거는 사실 의미 없다는 거 알잖아. 왜냐면 그 큰 덩어리 안에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너무나 불합리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도 껴있고 그 과정도 너무 기니까 이재명 그 대통령 당선인의 직접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그분의 생각대로 TF팀이 꾸려지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하죠. 민주당에 먼저 우리가 그걸 요구하고 답을 내놔라가 아닌 거야. 난 그게 싫다는 거야. 난 못 믿겠거든. 솔직히 말씀드려서. 일단은 이 공직사회가 제대로 된 시스템과 이러한 감사구조, 결정구조를 가지게 되면요. 민간 업체들, 일반 기업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. 근데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썩어가고 인사가 개판되잖아요? 그럼 거기에 일하는 사람도 매뉴얼로 통하지 않는 걸 안다니까 자연스럽게 부패할 수밖에 없다니까요? 그렇죠. 맞아요. 100만 공무원이 우리나라에 있는 공직기관들이 전부 다 청렴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에서 원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봉투질 할 수도 없고요. 청탁을 넣을 수도 없고요. 넣으면 넣는 대로 족족 공무원은 잡혀갈 거고 청탁을 넣는 건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. 네. 근데 이 윤건희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식으로 하는 시도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린 거예요. 그렇죠. 심지어는 내가 정당하게 뭐라고 하면 저 이상한 놈인데라고 왕따를 당하고 일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니까? 그게 알게 모르게 벌써 2년 반이나 지났다고 하는 거예요.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. 그 분위기 자체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. 왜 망하는 가게의 첫 번째 조건이 그거잖아요. 사장이 가게를 자주 비운다. 그러니까 사장이 개판이고 엉망이잖아요. 그럼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이 개판이고 엉망이니까 직원들이라도 으쌰으쌰 가게를 살려보자 하는 가게는 1도 없어요. 우리 송작가 TV를 빼고는 1도 뭔 없다고요. 얘기야? 지금 네. 요즘 얼마나 착하게 지금 열심히 방송만 하고 있는데. 잘 들으라고. 네. 어? 자, 아무튼 그래서 이와 같은 비리가 없지 않았어요. 그동안 2년 반 동안 존재했었는데 이게 터지는 이유가 뭐냐? 이게 다 김건희 탓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프레임이 느낌인 거지. 프레임이 딱 그렇게 짰네.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정치 행정상의 문제는 김건희가 오바질하고 김건희의 내시들이 다 저지른 일이고 윤석열은 그냥 무능한 바보였을 뿐이다라는 걸로 프레임을 짜가면서 쉽게 말하면 선거에 대한 혐오를 없애려고 하는 거야. 그렇죠. 윤석열을 뽑은 건 죄가 아니야. 근데 윤석열을 만친 건 김건희야.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김건희고 윤석열은 분리시키는 거예요. 그렇지. 계속. 그래서 정치하고 이런 윤석열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모든 이 책임들을 국짐이라든지 보수 세력이 안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. 그렇죠. 우리는 그렇죠. 정상적인 대통령을 뽑았는데 저런 미친 X가 끼어들어갖고 그렇지. 경국지색으로 남편을 홀려가지고 나라 꼴을 다 이렇게 만들었네? 라고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예요, 얘들은. 절대 그 프레임 자체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. 그래서 다음번에는 저 이게 윤석열 같은 모지를 뽑지 말고 우리 똘똘한 한동훈을 뽑읍시다. 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바꾸는 거지. 예? 돈 받았어? 아니, 걔들이 그렇게 한다고.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쥐꼬리 하지도 마. 근데 이미 이제 한동훈은 벌써 이제 물건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고요. 그래서 지금 몇 번을 얘기하지만, 이 내부의 수박들과 보수의 기득권자들이 걸고 있는 마지막 희망이 김동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 탄핵 정국을 생각하면, 하야 정국을 생각하면 이 정도쯤에서는 뭐가 나와줘야 되거든요, 저쪽 안에서. 왜냐면 이제 키워야 될 시간이 필요하니까. 근데 지금 마땅하게 우리가 기대하는 까를로스 홍이라든지 아니면 까를로스. 너 까를로스 홍이 누군지 아니? 홍준표 아니에요? 아니야. 아니에요? 그 홍카콜라고 네. 카를로스 홍이라고 홍정우. 따님이 홍정우. 가족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50억 원어치씩 마약 사들고 오는 그런 집안이 LSD를. 있어요. 네. 근데 집행유예를 풀려났어. 심지어는 그 미성년자라고 촉법이라고. 맞다. 둘 다 처벌 안 받았지? 처벌 안 받았다니까. 아, 그러네. 야,
좋은 건 나눠 먹는 건 줄 알지만 다시는 그러면 안 돼라고 혼방 혼방 조치했어. 교체했지. 까를로스 홍. 그래서 까를로스 홍이나 아니면 앵커 손이나 뭐 몇몇 사람들이 나왔습니다만 그나마 제일 유력했던 이제 오세이돈이 사실상 지금 별명들 화려하구나 다 알아듣실 걸로 믿고 몰락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.